바로 적용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와 상식을 모아 전해드리는 YTN의 생활교양 제작물, 이른바 5종 세트가 시청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으면서 동영상 조회수 2천만 건을 돌파했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여러분의 사랑을 듬뿍 받은 아이템들을 모아 전해드리는 시간 마련했는데요. 먼저 100세 시대의 필수 정보를 전해드리는 오늘의 건강. 양치질을 했는데도 구취가 심하다면 질병이 있는지 의심해야 합니다. 구취를 빠르게 없애주는 음식도 있는데요. 오늘의 건강에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양치질을 잘하고 충치나 잇몸병이 없는데도 입냄새가 나서 걱정인 분들 계시죠? 이럴 때 단순히 구취가 아니라 질병의 신호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의 건강 퀴즈, 입안에서 곰팡이 냄새가 난다면 만성 간염을 의심해야 한다. O, X, 정답은 무엇일까요? 네, 정답은 바로 O입니다. 식사 후나 아침에 일어난 직후에 나는 생리적 입냄새는 양치질을 하면 사라지지만 질병 때문에 생긴 질환적 구취는 그렇지 않은데요. 만성 간염일 경우 간에서 분해했어야 할 냄새 물질이 제대로 분해되지 않아서 입을 통해 거꾸로 분출되는데 이럴 경우 곰팡이 냄새 같은 구취를 느끼게 됩니다. 또 달면서 신냄새가 날 경우에는 당뇨병을 의심해 볼 수 있고 위염, 위궤양, 십이지장궤양 등 위장의 질병이 있을 경우 소화불량으로 인해서 입에서 썩은 달걀 냄새가 날 수 있습니다. 암모니아처럼 톡 쏘는 냄새가 난다면 요독증을 의심해 봐야 하고요. 고기가 썩은 것 같은 안 좋은 냄새가 날 경우에는 축농증, 비염, 편도선염 등 코나 목의 질병이나 폐렴, 기관지염 등의 호흡기 질환도 의심해 봐야 합니다. 골칫거리인 입냄새를 빠르게 잡아주는 음식들을 알아두는 것도 좋겠죠. 엽록소가 풍부한 허브는 입에 넣고 직접 씹거나 따뜻한 차로 만들어 마시면 좋고요. 매일매일 요구르트를 먹으면 입안 세균과 입냄새의 원인인 황화수소를 감소시킨다고 합니다.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이나 피망은 입냄새의 원인균을 없애는 데 효과적이고요. 생강을 이용해서 천연 구강청결제를 만들어서 사용해도 좋습니다. 커피보다는 녹차가 좋고 하루 8잔 정도의 물을 마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당분이 들지 않은 민트껌은 침 분비량도 늘리고 입안을 상쾌하게 해줍니다. 침은 입안에 살균작용을 해주기 때문에 입안을 건조하지 않게 해주는 게 중요한데요. 매일매일 수시로 해주면 좋은 구강체조법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윗니와 아랫니를 딱딱 소리가 나도록 부딪혀주세요. 그리고 입안에서 혀를 오른쪽 왼쪽으로 12회씩 돌려주세요. 마지막으로 파피푸페포라는 발음을 크게 반복해주세요. 오늘부터 간단한 구강체조로 여러분의 구강 건강 최고로 지켜주세요. 화려한 야경하면 머릿속에 홍콩이 떠오르실 텐데요. 홍콩 못지않은 멋진 야경을 자랑하는 곳이 국내에도 있습니다. 바로 부산인데요. 야경과 함께 반드시 둘러봐야 할 관광 명소를 오늘의 여행에서 소개합니다. 남해안의 절경과 반짝이는 마천루가 공존하는 도시. 이곳에 가면 짭짤한 바다 내음과 함께 기분 좋은 활기를 느낄 수 있죠. 오늘의 여행은 우리나라 최고의 해양 도시 부산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는 KTX로 약 2시간 30분 정도 걸립니다. 우리나라 제2의 도시로 불리는 부산은 볼거리, 먹거리가 풍부한 최고의 여행지죠. 오늘은 그중에서도 부산 여행에 빼놓을 수 없는 명소 3곳을 추천해드립니다. 첫 번째 장소는 부산을 대표하는 해양 명승지 태종대입니다. 울창한 숲과 굽이치는 파도가 어우러져 빼어난 절경을 이루는 곳이죠. 총 4km의 잘 가꿔진 산책로를 걷는 것도 좋지만 태종대 명소를 한 바퀴 둘러볼 수 있는 다누비 열차 코스도 추천해드립니다. 태종대에는 신선이 논일던 장소라 불릴 만큼 최고의 절경을 자랑하는 곳이 있는데요. 바로 신선대입니다. 평평하게 깎인 바위 아래를 내려다보면 거센 파도가 드나들며 형성된 해식 동굴이 보입니다. 이번엔 부산의 마추픽추라 불리는 아름다운 마을, 감천문화마을로 가볼게요.
2009년부터 지역 예술인과 주민들이 힘을 합해 알록달록 색을 입힌 이곳은 이제 여행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최고의 관광지가 됐습니다. 감천문화마을은 비탈길을 따라 골목이 미로처럼 이어져 있는데요. 처음 방문하는 분들은 종합안내소에서 지도를 구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해양도시 부산의 야경은 홍콩 못지않은 이국적인 풍광으로 유명하죠. 특히 해운대 마린시티는 우리나라 최고의 야경 명소로 꼽힙니다. 마천루 불빛이 밤바다에 비친 모습을 보며 시원한 맥주 한 잔 즐겨보시는 것도 좋겠죠. 푸른 바다의 낭만, 그리고 생생한 에너지가 살아있는 도시, 부산으로 떠나보세요. 재산이나 살림이 없어질 때 흔히 쓰는 말, 거덜나다라는 표현이 조선시대 신분에서 유래한 사실을 아십니까? 또 한국전쟁 당시 이별의 아픔을 노래한 단장의 미아리 고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단장이란 말에는 어떤 사연이 있을까요? 재미있는 낱말풀이에서 알려드립니다. 쇼핑에 나선 여자. 마음에 드는 블라우스를 사니 블라우스에 어울리는 치마가 눈에 들어옵니다. 치마를 사니 이번엔 구두가. 구두를 사니까 가방까지. 이 영수증 불어나는 건 순식간이죠. 자, 이러다 이 살림 다 거덜나는 거 아닐까요? 아, 쇼핑의 유혹 정말 거부하기 힘들죠. 네, 그렇지만 말이죠. 이 살림이 거덜날 정도의 과소비, 이거는 경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자, 여기서 이 거덜나다는요, 이 재산이나 살림이 여지없이 없어진다는 뜻인데요. 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런 뜻을 갖게 됐을까요? 네, 해답의 실마리는 바로 거덜에 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가마나 말을 관리하던 사복시라는 관청이 있었는데요. 본래 거덜은 사복시에서 일하던 하인을 가리키는 말이죠. 아하, 그러니까 이 거덜이 그 신분을 나타내는 말이었군요. 어떤 일을 하던 사람들인가요? 네, 주로 말을 돌봤는데 궁중에 행차가 있을 땐 맨 앞에서 길을 틔우는 역할도 했다고 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시, 물렀거라. 상감마마 행차시다. 거덜 좀 하셨겠어요. 그 당시 태어나셨으면. 아, 거덜이었나? 네. 네. 신부는 비록 하인이지만 행차 때 많은 높으신 분들을 모신다는 우월감에 몸을 과장되게 흔들며 걸었다고 하는데요. 이 흔들거리며 걷는 모습에서 재산이나 살림이 흔들려 결단나다라는 의미가 생겨나면서 거덜나다라는 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네, 오늘 배운 재미있는 낱말 거덜나다입니다. 조선시대 궁중에서 말을 돌보던 하인 신분인 거덜의 행동에서 유래한 말로 재산이나 살림이 허물어지거나 없어짐 또는 하려던 일이 여지없이 결단남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 자신의 신분을 망각한 행동이 결국 거덜나는 결과를 가져온 거로군요. 네,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분수에 맞는 태도, 생활 방식을 지켜야겠죠. 당신은 철사줄로 두 손 꽁꽁 묶인 채로 뒤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맨발로 절며절며 끌려가신 이 고개여 한마는 미아리 고개. 아, 이 단장의 미아리 고개, 이 가사만 봐도 말이죠. 이 한국 전쟁 때 그 격동기에 가족들 앞에서 북으로 끌려가는 가장의 모습, 또 눈앞에서 남편을 떠나보내야만 했던 아내의 그 애절한 한이 느껴집니다. 네, 단장의 유래를 들으면 그 심정을 확실하게 아실 거예요. 단장은 너무 슬퍼서 창자가 끊어질 듯하다라는 뜻인데요. 진나라 장수 환혼이 삼협을 지날 때 한 병사가 장난삼아서 새끼 원숭이 한 마리를 잡아왔습니다. 그걸 본 어미 원숭이가 슬피 울며 환혼이 탄 배를 쫓아 백리길을 따라왔는데요. 배가 강가에 정박하자 배 위로 뛰어 올라왔지만 안타깝게도 너무 지치는 어미 원숭이가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배에 있던 사람들이 이를 이상히 여겨 원숭이의 배를 갈라봤더니 창자가 마디마디 끊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왜 창자가 끊어진 거죠? 네, 새끼를 찾기 위해 백리를 따라온 어미의 애절한 마음을 보여주는 거죠. 이 이야기를 전해들은 환호는 늦게나마 새끼 원숭이를 풀어주고 포획한 병사를 매질해 쫓아버렸다고 합니다. 네, 참 그 가슴 아픈 얘기네요.
오늘 배운 재미있는 낱말 단장입니다. 몹시 슬퍼서 창자가 끊어질 것 같다는 뜻으로 새끼를 잃은 어미 원숭이의 창자가 마디마디 끊어져 있었다는 일화에서 유래했습니다. 단장은 짐승과 사람을 떠나 이 자식에 대한 부모의 지극한 사랑을 보여주는 낱말이라 참 숙연해집니다. 네, 오늘은 한결같이 우리를 기다려주는 부모님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전하는 건 어떨까요? 옛날 중국에는 길을 가던 승려조차도 남의 집 담을 뛰어넘게 하는 유혹의 요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최고의 보양식으로 불리는 이 음식, 과연 무엇일까요? 재미있는 역사 이야기에서 만나봅니다. 19세기 청나라 푸저우. 한 관리의 집에 귀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집주인은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 하인을 시켜 음식을 준비하게 했고 귀한 재료들과 함께 요리가 시작됐습니다. 보글보글 끓던 그릇의 뚜껑을 열자 요리의 향이 서서히 퍼져나갔고 때마침 길을 가던 한 승려는 그 향기로운 냄새에 취해 그만 담을 넘고 말았습니다. 채식을 하는 승려조차도 담을 뛰어넘게 만들었다는 참을 수 없는 유혹의 요리. 그것이 바로 불도장입니다. 책상 빼고는 다 먹을 정도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로 재료도 요리 비법도 다양한 중국 요리. 수많은 중국 요리 중에서도 최고의 보양식으로 꼽히는 요리가 바로 불도장인데요. 상어 지느러미에서부터 전복, 해삼, 동충하초 등 30가지가 넘는 고급 재료들. 이 진귀한 재료들을 조심스럽게 물에 데친 후 그릇에 정성스럽게 담아냅니다. 그리고 여기에 오랜 시간 우려낸 국물을 더한 후 또다시 5시간 넘게 푹 고아내어 완성하는 정성의 요리. 단백질과 칼슘이 풍부해 영양학적으로도 훌륭한 보양식품. 그동안 중국을 대표하는 요리로서 식탁에 올라 최고의 귀빈에게 대접되던 최고의 보양식. 이 요리 속에는 세계 각국과 우호를 다지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던 겁니다. 불도장, 그 훌륭한 맛 속에는 흥미로운 이야기와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원포인트 생활 상식에서는 어떤 내용이 여러분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을까요? 요즘같이 더운 날 땡볕에 세워둔 자동차 문을 열면 열기가 엄청나죠. 이렇게 뜨거워진 차 안 열기를 순식간에 빼는 방법과 꿀을 안 흘리고 깔끔하게 뜨는 방법이 높은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지 함께 보시죠. 한여름 땡볕, 상식맨 차문을 여는데 훅 밀려오는 열기에 숨이 막힙니다. 창문을 모두 열고 에어컨을 켜보지만 쉽게 가시지 않는 열기, 좋은 방법 없을까요? 한여름 야외에 주차된 차량의 대시보드 온도가 자그마치 최고 90도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이렇게 뜨거워진 차 안 열기를 순식간에 빼는 방법이 있다는군요. 먼저 앞자리 조수석 쪽 창문을 끝까지 내립니다. 그리고 운전석 쪽의 문을 부채질하듯 5번을 열었다 닫았다 합니다. 공기순환의 힘을 이용하는 건데요. 문이 펌프 역할을 해 실내의 뜨거운 열기가 창문으로 빠져나가고 외부에 찬 공기가 들어오게 하는 겁니다. 창문을 다 열면 좋지 않냐고요? 문을 여닫을 때 외부에서 들어오는 바람이 분산돼 더운 바람을 그만큼 적게 몰아내서 전체 온도가 덜 내려간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차를 세울 때 온도가 너무 많이 상승하지 않게
그늘이나 실내 주차장을 찾아 주차하는 것이 좋은데요. 여의치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동차의 후면을 햇빛이 비치는 방향과 마주보게 주차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 뒷유리가 앞유리보다 작아 햇볕을 받는 면적이 적기 때문입니다. 선글라스는 쉽게 변형되기 때문에 차에서 빼놓고 마시다 남긴 음료수는 꼭 치워야 합니다. 공기와 침이 들어가 미생물의 활동이 활발해져 이산화탄소가 늘어나는데요. 이산화탄소가 병 내부의 압력을 높여 폭발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생활 상식. 자동차 열기 빼는 법. 에어컨을 틀기 전 조수석 창문을 열고 운전석 문을 5번 부채질하듯 여닫아 환기를 시키고, 주차할 때는 자동차 후면을 햇빛이 비치는 방향과 마주보게 하면 좋다는 점,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꿀차 한 잔 마시려는 상식맨. 숟가락을 들었다 놨다 돌돌 돌려도 보지만 꿀이 잘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에라 모르겠다. 잔으로 꿀을 옮기는 순간 아이쿠, 흘러내린 꿀들로 병이 찐득해지고 말았네요. 각종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해 슈퍼푸드라 불리는 꿀. 하루에 한 티스푼 정도의 꿀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몸의 기력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꿀 뜨기 참 쉽지 않죠? 깔끔하게 꿀을 뜨는 방법 없을까요? 있습니다. 숟가락을 뜨거운 물에 데워 놓았다가 뜨면 아주 깔끔하게 꿀이 떠집니다. 열 때문에 꿀의 점성이 줄기 때문이라는군요. 참,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꿀을 뜰 때 상식맨은 쇠숟가락을 이용했죠. 꿀에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데 철제 용기가 닿으면 항산화 성분이 훼손되기 때문에 되도록 쇠로 된 숟가락은 이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나무 숟가락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유리, 도자기, 플라스틱 재질의 숟가락도 괜찮습니다. 가끔 꿀에 하얀 결정이 생기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뭔가 꿀을 잘못 산 건 아닐까 싶기도 하고, 꿀을 뜨자니 너무 딱딱하기도 하고,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얀 결정이 생겨 딱딱해진 경우라면 꿀을 차가운 곳에 보관했기 때문입니다. 꿀에 결정이 생기더라도 꿀 성분 자체가 변질된 것이 아닙니다. 중탕을 해 녹이면 원상태로 돌아오고 그 꿀을 떠서 먹으면 되는데요. 평소에 꿀은 꼭 상온에서 보관하시길 바랍니다. 원포인트 생활 상식. 꿀 잘 더는 방법. 뜨거운 물에 데워놓은 숟가락을 이용하되 새 숟가락보다는 나무 숟가락을. 꿀은 상온에서 보관해야 한다는 점,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놓치고 못 본 아이템이 있었나요? YTN 생활 밀착형 교양 제작물인 5종 세트는 앞으로 더 재밌고 알찬 정보를 전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